자, 교과서 141페이지. 지난번에 살짝 설명했는데 세분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메테인, 암모니아, 그 다음에 물 이런 거 나와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네들이 중심 원자들은 어쨌든 전자쌍 자체는 다 4개이긴 해.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랑 공유 전자쌍이 섞여 있다 보니까 걔네들을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 모양이 결정되는 부분은 조금 다르더라. 요거를 기억을 해두면 되고, 각 분자의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수, 비공유 전자쌍수 결합각을 적어보자 그랬는데, 가가 메테인이었지. 메테인 중심 원자가 가지고 있는 중심 원자 탄소인데 얘는 전부 다 공유하고 있어. 공유 전자쌍은 4쌍이고, 하나도 비공유 전자쌍은 원래 탄소 자체가 비공유 전자쌍이 없잖아. 비공유 전자쌍이 0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결합해서 이 모양 그대로 보이게 돼서 무슨 형으로 보여? 정사면체형으로 보이게 되고, 정사면체형으로 보이게 되는 이 결합의 각도는 109.5도예요. 여기 그림에 써 있으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나는 암모니아였잖아. 암모니아의 질소 원자도 사실 질소를 기준으로 보면 전자쌍 자체는 4쌍이 있기는 해. 그러나 그 중에 공유하는 전자쌍은 3쌍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쌍은 원래 질소가 혼자 가지고 있었던 비공유 전자쌍이지. 그래서 질소 주변의 전자쌍의 방향이 4개의 방향이니까 일단 정사면체를 시작은 하지만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요 비공유 전자쌍 전자만 있는 곳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분자의 모형을 결정할 때는 걔를 제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 모형 결정할 때는 요 밑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삼각뿔이라고 부른다 했어. 그래서 삼각뿔형. 삼각뿔의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사실 정사면체에서 출발하니까 각도가 109.5도여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이 위쪽에서 얘를 소유권을 주장하는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 질소 쪽으로 완전히 몰려있어. 그래서 질소 쪽으로 전자가 많이 퍼져 있으면서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하고 서로 밀어내게 되면 반발을 하게 되면 공유 전자쌍들끼리의 반발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밀려서 그 사이 각도가 줄어들게 된단 말이야. 근데 결합각은 3개의 원자 사이에서의 각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유 전자쌍들 요 사이 요 각도를 측정하니까 이게 비공유 전자쌍을 눌려가지고 살짝 각도가 줄어들게 돼서 109.5도로 시작은 해야 할 것 같지만 그거보다 조금 작은 107도의 각도를 가지게 되고,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나 있어? 2쌍이나 있다 보니 비공유 전자쌍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밀어내겠지?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들끼리도 서로 반발하는 이 반발력은 굉장히 커. 자기네들끼리 엄청 밀어내서 일단 그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겠지. 멀어졌어. 그리고 이쪽에 공유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 누르겠지. 그런데 공유 전자쌍들끼리의 반발력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 간의 반발력 중에 제일 약해요. 센 애들이 누르면 밀려서 더 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무려 2쌍이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눌리게 돼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보면 여기만 보이니까 우리가 이 모양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구분형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공유 전자쌍 2쌍에 비공유 전자쌍 2쌍이 존재하는데 109.5도보다 훨씬 더 많이 눌리게 돼서 107도보다도 작은 각도가 되고 결합각은 104.5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원래 물은 정사면체에서 출발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딱 요거잖아. 이 모양은 입체야 평면이야? 입체적인 모형이야? 평면적인 모형이야? 얘를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종이에 딱 붙겠지. 위로 튀어나오는 애가 없을 거 아니야? 이거는 원래 정사면체로 출발하는 모양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빼고 나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평면형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면 구조 이렇게 볼 수 있고, 암모니아 같은 애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끼고 있다 이야기할 거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내가 얘를 아무리 평면에 눌러보려고 해도 어딘가 원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지. 그래서 원자 하나가 어딘가 평면 위에서 튀어나와서 입체적인 공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입체구조라고 말해요. 그래서 3차원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은 입체구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 입체구조지만 물 같은 애들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정사면체로 출발은 해도 실제로 그 모양은 결국은 평면 위에 존재하는 구조, 평면 구조로 존재하게 된다. 꼭 같이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그 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들 간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아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면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가 걔가 눌려서 그 사이에 반발력이 작은 애들이 눌려서 결합각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부등호 표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나름 그래도 조금 하게 한다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 핵이 여기 있다는 건 여기 원자가 있다는 거잖아. 그 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있어. 공유 전자쌍은 어떤 원자와 원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거지? 그래서 굳이 모양을 도식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그리면 약간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 약간 이렇게 잡아당겨져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은 이쪽 부분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반대쪽에서 잡아당기는 애가 없으니까 한쪽에서 잡아당기는 쪽으로 얘가 몰려있게 되겠지?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 주변을 이렇게 많이 퍼져서 이렇게 옆쪽으로 밀리는 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주변에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면서 공유 전자쌍을 더 많이 누르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얘네들의 반발력이 이 공유 전자쌍들보다는 어쨌든 조금 클 수밖에 없다. 그걸 모형을 이렇게 뭐 눈으로 보이게 도식화시키면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아이들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 어떤 아이들의 반발력이 제일 작은지를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공유결합 분자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한 원자에 의한 인력만 받는 거야. 그런데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에 의한 인력을 받으니까 두 개가 잡아당기게 돼서 상대적으로 그 사이에 걔네들 간의 인력은 좀 작게 된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주변의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면 어쨌든 결합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인 거고 결국은 뒤에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전자쌍이 차지하는 반발력이 공간이 크면 반발력이 3개 작용하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작아서 공유 전자쌍 사이의 그 각도, 결합각을 결정할 때 비공유 전자쌍이 얼마나 있느냐가 걔네들이 얼마나 눌리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분자의 구조와 결합각의 크기에 영향을 매우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두면 되고 왼쪽에 이산화탄소 나와 있어. 자, 이걸 조금 알아야 되는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 그런 애가 산소랑 두 개의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 일단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다른 산소가 더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이 들어온 게 없이 이대로 구성물질이 끝이다. 그러면 이 안에서 옥텟을 이룰 수 있게 뭔가 전자 배치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그때 쌍을 이루지 못한 홀전자들은 결국은 옆에 있는 얘네 둘 사이의 홀전자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얘네 둘 사이의 홀전자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이중결합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중심에 있는 탄소는 공유하는 전자쌍 총 4개야. 총 4쌍이지. 그런데 그 전자쌍이 두 쌍씩 같이 위치하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얘 주변에 중심에 있는 탄소 주변에 전자쌍의 방향은 몇 개로 펼쳐지게 돼? 2개를 펼쳐지게 되는 거야. 아무리 4쌍이 있어도 걔네들의 위치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걔네들의 모양이 결정돼. 그래서 중심에 있는 탄소 원자는 전자쌍은 4쌍을 가지고 있지만 걔가 위치하는 방향이 2개면 모양은 주변에 전자쌍 2쌍 있는 애와 같은 모양이 돼. 그게 무슨 형이었어? 선형이었지? 선형의 모양을 가지게 돼. 이 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이야. 그러면 결합각은 3개의 원자 사이의 각도를 말하니까 이 각도, 이게 결합각이 되는 거잖아? 그럼 결합각이 몇 도예요? 180도 되겠지. 그래도 모형으로 보면 이중결합이 양쪽으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중심에 있는 탄소가 전자쌍을 산소랑 2쌍씩 공유하잖아. 그 2쌍씩 공유하니까 결국 펼쳐진 방향이 2개. 그래서 산소가 양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딱 이런 각도가 되는 거지. 직선의 모양, 선형을 가지게 되고 결합의 각은 3개의 원자를 연결해서 그 사이의 각도를 말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선이 되었으니까 180도의 결합각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도 결국은 전자쌍이 2쌍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방향으로 치면 몇 개로 펼쳐지느냐를 가지고 모양을 결정해주면 된다. 이걸 기억해두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너희들 여기 분자의 구조를 써보자라고 해서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 이 그림의 표현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입체적인 것을 공간 위에 최대한 나타내 보려고 노력했어. 최대한 입체적인 형태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메테인 있잖아. 우리가 메테인의 구조가 뭐라고 했어? 정사면체라고 했지.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그릴 때 그냥 칠판에 그릴 때 그래도 정사면체처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려줬잖아. 이렇게 하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했어. 이렇게 그렸지?
얘는 그거랑 사실 기본적으로 같은 모양이긴 한데 뭐가 다르냐면 선으로 표현된 애가 있고 굵게 표현된 애가 있고 점점점을 표현된 애가 있어. 이거는 얘가 입체적으로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굳이 그 종이 위에, 굳이 평면 위에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 그림을 그려준 거야. 그래서 여기 결합해 있는 탄소랑 수소의 결합 중에 두 개를 평면 위에 위치하게 이렇게 배치해요. 두 개가 평면 위에 위치하면 하나는 너네 쪽으로 다가오고 있지. 하나는 뒤로 빠져 있잖아. 앞으로 나온 애와 뒤로 나온 애 이런 게 있으니까 입체적인 구조지. 그때 나에게 가까운 쪽으로 나오는 것을 가깝 보니까 좀 두껍게 보인다. 그래서 굵게 표현하고 나에게서 먼 쪽, 예를 들어 평면이 있으면 평면의 뒤쪽으로 가는 거 점선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실선으로 이렇게 나타낸 얘를 기준으로 요 탄소, 수소, 산소 요 세 개를 기준으로 여기를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 그 중에 나머지 결합 중에 하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나는 뒤로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다. 그걸 굳이 평면 위에다가 우리가 드러내게 표현할 때 이렇게 굵은 선과 점선을 표현하게 돼.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내서 분자의 구조를 그려주는 경우들도 있고 이 모양은 모양으로 치면 분자 구조를 써보자 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사면체형이라고 쓰면 되겠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야. 그 옆에 있는 암모니아는 결합각은 비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결합각이 줄었어. 107도.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얘네들만 우리 눈에 보이겠지?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이 수소랑 결합한 세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 똑같이 한 개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한 개는 뒤로 나가게 되잖아. 이걸 똑같이 표현해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되게 되는 걸 점선과 실선으로 그러니까 점선과 굵은 선으로 나타내서 모양을 그려주게 되고 이 모양은 뭐라고 불러? 삼각뿔이라고 불러요. 삼각뿔형 이렇게 나타낸다. 자, 그런데 물의 경우는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 있잖아. 물은 비공유전자쌍 두 쌍에 사실 공유전자쌍 두 쌍 이렇게 존재하게 돼서 얘는 물론 우리가 억지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평면 위에 올려놓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지. 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하나는 앞으로 나오고 하나는 뒤로 가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사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실선으로만 나타내도 아무런 문제 없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물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 잘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평면 위에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모형으로 그냥 말해주는 경우들이 많아.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낸 건 비공유전자쌍 있는 쪽으로 오히려 평면에다 배치시킨 거잖아. 근데 실제로 분자의 모형을 결정할 때 비공유전자쌍은 크게 모양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타내진 않아도 돼요. 요 부분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지. 우리 이 모양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구분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모양의 이름 결합각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애들이 막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얘는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인데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어떤 애들은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인데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위치하면서 저런 모양을 가진 애들이 등장할 수가 있거든? 애들이 결합각이 그럼 다를 거 아니야. 결합각이 달라져도 이런 이름을 써도 되냐? 이렇게 묻는데 돼. 이렇게 모양이 우리가 아는 시옷자처럼 생겨 있으면 이 결합각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구분형이라고 이름을 똑같이 불러요. 구분형이 꼭 104.5도여야 구분형 이런 건 아닌 거야. 얘는 물은 구분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결합각이 그냥 물의 경우에는 104.5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거기 결국은 이런 분자의 구조는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는 거지. 중심원자의 전자쌍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배치되려고 한다.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모양이고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보자는데 그려보면 돼요. 그냥 니네 뭐 자꾸 보면 사실 맨날 나온 애들 나와. 그래서 자꾸 보면 결국 외우게 돼. 외우게 되지만 만약에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걔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일단 그리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CCl4 탄소 하나가 Cl 염소 몇 개랑 결합했어? 4개랑 결합했어요. 탄소는 비공유전자쌍 하나도 없고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애잖아. 사실 4개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4개가 다 누구랑 결합한 거야? 염소랑 결합한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염소 4개와 단일 결합을 4번 형성하는 형태로 자,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중심에 있는 탄소 원자는 결국은 전자쌍, 공유전자쌍 4쌍이 있고 그 4쌍이 방향이 다 펼쳐져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최대한 걔네가 멀리 펼쳐지게 배치되는 건 결국 누구의 모양하고 똑같은 거야? 메테인의 모양과 똑같은 무슨 체? 정사면체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7단원 하게 되면 소단원 7단원에서 살짝 나올 건데 여기다 정사면체라고 정을 붙였잖아. 정을 붙일 수 있는 건 4개가 다 동일한 애가 결합했기 때문이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4개가 똑같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 4개가 결합은 했는데 1개가 다른 애가 붙었어. 그럼 얘 때문에 이 다른 애 때문에 주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사면체 모양이긴 하지만 각도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정사면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그런 경우에 사면체형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뒤에 가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Cl3 너희 붕소는 좀 기억해야 돼. 붕소 왜 기억해야 돼? 옥텟의 예외야. 이 몇 족이야? 13족이잖아.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3개밖에 없는 애가 염소 3개랑 결합을 해. 그럼 염소가 붕소랑 쌤 위치가 좀 3개의 단일 결합을 형성하게 되겠지? 그럼 중심에 있는 붕소 원자는 공유전자쌍 3쌍으로 그냥 끝났어. 그러면 얘는 옥텟은 형성하지 못하고 옥텟의 예외로 작용을 하게 존재하게 되고 3개의 전자쌍이 최대한 멀리 벌어지는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3개의 전자쌍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모양은 무슨 체야? 무슨 체라 무슨 형이야? 그냥 삼각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평면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굳이 이름에 평면을 넣어줘. 모양으로 치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요 끝에 있는 여기는 염소잖아. 끝에 있는 염소를 연결하면 삼각형의 모양이 되지. 중심에 있는 붕소를 기준으로 중심 각도 360도를 3등분한 각도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120도의 각도를 가지게 되는 각각의 120도의 결합과 가지게 되고 이것도 똑같아.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애가 올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도 물론 모양은 평면 삼각형이겠지. 그러나 이 다른 애의 영향 때문에 결합각은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120도하고 조금 120도보다 약간 큰 부분과 약간 작은 부분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F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역시 베릴륨 뭐의 예외야? 옥텟의 예외였어. 옥텟의 예외. 얘는 몇 족이야? 2족이었잖아. 그럼 2족인 베릴륨에 원자과 전자 2개밖에 없는데 플로린 2개랑 결합해요. 자,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중심에 있는 베릴륨은 전자쌍을 2쌍을 가지고 그냥 그걸로 더 이상 뭘 하지 않아. 그럼 2쌍의 전자쌍이 최대한 멀어지게 배치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요? 선형이라고 부르지.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이름은 그냥 이름 이대로 기억해. 뭐 다른 이름 뭐 이렇게 옛날에는 다르게 부르긴 했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금 배우는 내용의 이름으로 그냥 기억을 해둬야 돼. 그 다음에 얘 결합각은 3개 원자의 핵을 관통하는 이런 모양으로 선을 그어 어차피 선이니까 직선이니까 180도의 결합각을 가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걸 시키진 않을 거야. 분자 모형을 몸으로 표현하시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과자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지 않을 거고 여기만 넣을 거야. 여기만. 자, 메테인 그러니까 하고 뭐 BCl3 3염화붕소랑 암모니아, 물, 이산화탄소의 분자 모형을 만들 때 중심원자와 예측한 분자 구조를 써보자 그랬는데 중심원자는 얘네들 중에 한 개 있는 애가 중심원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중심원자는 결국은 메테인에선 탄소, 3염화붕소는 붕소, 암모니아에선 질소, 물에서는 산소, 이산화탄소에선 탄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예측한 분자 구조인데 사실 이거 여러 번 그렸으니까 굳이 선생님이 그리진 않고 이름만 쓰자. 자, CH4. 그래서 분자 구조가 무슨 형이야? 정사면체형이었어요. 결합각이 몇 도였어? 109.5도 이랬었지? 그 다음에 BCl3 지금 여기 칠판에 이거 그려져 있는 거. 그래서 얘는 옥텟의 예외였고 평면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얘는 각도가 120도였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정사면체 구조로 출발은 해야 돼. 그런데 사실 정사면체 구조로 출발은 하지만 그 중에 한 군데가 비공유전자쌍이라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으로 모양을 결정한다면 삼각부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물은
비공유 전자쌍 무려 2쌍이나 있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얘 모양을 결정하려고 하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 구분형이라고 해. 구분형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바꾸면 뭐라고 바꿀까? 삭갓? V? 뭘 마음에 안 들어. 응? 그러니까 시옷의 모양이야. 근데 시옷은 우리만 알지 않겠어. 요즘 한류가 대세는 이제 다 아나? 외국 사람들도 다 아나?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 주변에 전자쌍은 4쌍이 있긴 하지만 2쌍씩 해서 이중결합식 이렇게 방향으로 치면 2개의 방향. 그래서 결국 펼쳐진 모양이 무슨 형이다? 선형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요거를 기억해. 스스로 마무리하기. 이것만 하고 스스로 마무리하기까지만 할 거야.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 표가 나오는데 분자구조 5가지가 나와 있고 이제 공유전자쌍 수랑 이런 것들 그림 보고 이제 찾아주면 돼. 근데 지금 첫 번째 거는 공유전자쌍 수 2쌍밖에 없고 비공유전자쌍이 아예 없어. 그래서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2개의 방향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 2쌍이고 그냥 방향도 2개, 선형이에요. 예를 들자면 중심에 있는 원자는 결국 뭐일 수밖에 없겠어. 얘 지금 옥텟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옥텟의 예외인 베릴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임의의 원소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유전자쌍 3쌍에 지금 이 모양을 뭐라고 불러야 돼? 평면? 삼각형이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 평면 삼각형의 형태라면 공유전자쌍이 3쌍일 때 비공유전자쌍도 없어야지 되는 거지. 3개의 방향을 펼쳐져 이거니까.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이 이 중간에 있는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붕소라는 걸 알 수 있지? 물론 여기서 뭐 특별한 다른 언급은 없지만 옥텟의 예외 2가지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전자쌍이 딱 2쌍이냐 3쌍이냐 보다는 걔네들이 몇 개의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는가가 더 큰 의미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자, 정사면 체형은 4개가 다 공유결합하고 있으니까 공유전자쌍 4쌍에 비공유전자쌍이 하나도 없을 때 정사면 체형이고 삼각뿔은 공유전자쌍 3쌍에 비공유전자쌍 1쌍이 있는 거지. 암모니아 같은 거.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 비공유전자쌍이 무려 몇 쌍 있어? 2쌍에 공유전자쌍 2쌍을 가진 이 모양 우리가 보이는 데만 요걸로만 모양을 결정해. 아까 얘기했지? 구분형이라고 부른다. 구분형은 평면적인 구조, 평면 구조를 가진다. 다른 아이들 정사면체에서 출발은 했지만 실제 모양 가지고 결정해준다. 요거 기억해두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계속 나온 애들 계속 나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시는데 BCL3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쓸게요. 뭐예요? 평면, 삼각형. 자기 손으로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SiH4 나왔는데 너희 규소 몇 쪽이야? 14쪽. 누구 밑에 있어? 탄소 밑에 있으니까 규소는 사실 결합을 하면 누구랑 비슷하게 하겠어? 탄소랑 비슷하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예요. 그 4개를 다 누구랑 결합해? 수소랑만 결합하고 수소는 결합을 하나밖에 못하잖아. 그러니까 수소가 무려 4개가 와서 얘랑 쌍을 이루지 않으면 결합 형성이 어렵다. 자, 이렇게 되면 중심에 있는 규소가 전자쌍을 4쌍을 가지고 있고 4쌍이 다 펼쳐진 모양을 가져야 되니까 실제로 모양은 무슨 형이 된다? 정사면체. 얘는 정사면체라고 해도 돼. 왜? 결합 4개가 다 똑같은 애랑 결합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면 규소하고 수소 2개는 평면 위에 존재하지만 나머지 수소 2개는 하나는 앞으로 튀어나오지. 하나는 뒤쪽으로 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선으로만 그려도 틀린 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구조식 이런 거 배웠잖아. 구조식으로 하면 요 공유 전자쌍 한 쌍씩을 다 선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H2SaES 황도 16쪽 누구 밑에 있어? 산소 밑에 있어. 그러면 산소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겠지? 산소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6개인데 황도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수소 2개랑 결합했어. 자, 내가 이렇게 썼다고 직선 선형의 구조는 아니고 황 주변에 있는 전자쌍이 결국 몇 쌍이야? 4쌍이니까 모양은 원래 어디로 출발한다? 정사면체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결합은 2개랑만 하고 2개는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우리는 보이는 곳만 가지고 모양을 결정할 거라 얘는 모양은 누구랑 똑같아? 물이랑 똑같이 구분형의 모양을 가지게 될 거예요. 됐어요?
2번 물 분자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고쳐봅시다. 분자 구조는 구분형. 중심 원자인 산소 원자 주위에 4개의 전자쌍이 사각형 꼭지점이 아니라 뭐의 꼭지점이야? 삼연체의 꼭지점이지. 그 삼연체의 꼭지점에 전자쌍은 4개가 있지만 그 중에 2쌍은 비공유 전자쌍이니까 우리는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2개만 가지고 모양을 결정하게 되겠지. 그다음에 물 분자의 결합각이 109.5도보다 작은 것은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어때서야? 크기 때문이야. 크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커요. 비공유들끼리 밀면 더 밀려. 더 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밀거나 그러면 공유 전자쌍들 사이 반발력이 제일 작아서 공유 전자쌍들 사이의 각도가 밀려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결합각이 줄어든다 이거 알아두고, 이거 선생님이 좀 전에 그렸던 거지. 폼알데하이드 들어봤어 혹시? 세집증후군 원인물질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야. 너무 오래전 영화래. 영화 괴물. 전설의 영화 괴물에. 영화 괴물의 맨 처음에 인트로 장면에 그 약간 미군 뭐 이런 뭐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싱크대에다가 뭐 이렇게 약품을 막 버려. 그게 이거야. 폼알데하이드. 이걸 막 흘려서 버리고 나중에 괴물이 생겼다는 약간 그런 설정? 실제로 이게 뭐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환경 호르몬하고 약간 이런 세집증후군 원인 물질 뭐 이렇게 돼서 사실 인체에 별로 안 좋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어. 폼알데하이드라는 아이의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너희들 이거 보니까 중심에 있는 탄소는 전자쌍은 4쌍을 가지고는 있어. 그러나 그 4쌍 중에 2쌍이 한 군데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지. 그래서 결국은 전자쌍이 펼쳐져 있는 방향은 몇 개야? 3개의 방향으로 펼쳐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3개의 방향 펼쳐진 모양으로 얘를 얘기해야 돼.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평면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가 알파 각도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 각도라고 해. 자, 그러면 원래 평면 삼각형은 120도의 각도를 가지는 게 맞지만 얘는 3개가 똑같은 게 결합해 있는 건 아니잖아. 그 하나는 또 이중결합이야. 그러면 그 이중결합이랑 산소는 전자, 비공유 전자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탄소랑 산소 쪽에 전자가 좀 많이 몰려있는 형태야. 그리고 탄소랑 수소는 단일결합이지.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각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어디가 좀 줄어들고 어디가 좀 늘어나겠어.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서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곳이 각도가 좀 커지겠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각도를 비교하면 어디가 크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조금 커요.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언급을 잘 하지 않고 기본으로 원래 120도여야 되잖아. 그럼 베타는 120도보다 좀 작겠지. 알파는 120도보다 조금 큰 이런 각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